자, 그러면 먼저 신문기사 제목 찾기 문제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죠.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신문기사 제목 찾기 문제 잘 보시고 밑에 맞는 답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2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푸신 분들은 채팅창에 답 몇 번인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볼까요? 자, 1번 문제 답은 4번입니다. 자, 맞추신 분이 아무도 없네요. 자, 먼저 여기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을 맞추신 분들이 많았다는 건요. 지금 신문기사 제목에서 지금 나와 있는 그 비유적인 표현들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뚝이라던가 끙끙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1번이라고 고르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4번을 고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의 이 관계를 좀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1번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이 뚝이라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갑자기 어떤 기세가 꺾이거나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이거 꺾이다, 떨어지다 라고도 하죠. 똑같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 갑자기 그치다 라는 의미로 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뚝. 여기 문제 위에 잠깐 크게 볼게요. 자, 어떤 기세가 갑자기 꺾이다 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갑자기 크게 떨어지다, 급감이라는 단어 아시죠? 급감하다. 53번 문제 푸시다 보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어떤 뭐 비율이나 아니면 어떤 숫자가 갑자기 크게 감소했을 때 우리는 급감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어떤 기세가, 어떤 기운이나 이런 힘이 크게 떨어졌을 때, 꺾였을 때 우리는 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 사용된 거랑 똑같죠? 치킨 가격을 올렸더니 매출, 치킨을 팔고 버는 돈, 치킨을 팔아서 버는 그 돈이 갑자기 뚝 떨어졌다. 사람들이 치킨을 사 먹지 않는다. 치킨이 팔리지 않는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앞둘님, 네, 어서 오세요. 자, 그런데 뒤에 또 여기. 근데 어떤 상황이 갑자기 그치다 라는 것은요, 멈추다 이런 뜻이에요. 멈추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멈추다 또는 그만두다 라고 볼 수 있죠. 같은 의미로.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번, 뭐, 급감하다, 기세가 꺾이다는, 여기 이렇게, 적어드렸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예, 1번. 한여름, 지금 여름이죠? 더위가 뚝 꺾였다. 뚝 꺾였다. 또는 한파가 뚝, 이렇게 하면 더운 날씨가 좀 시원해졌다. 갑자기 좀 시원해졌다. 추운 날씨가 갑자기 좀 따뜻해졌다. 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 이 뚝 1번 사용할 수 있어요. 자, 2번도 볼게요. 그만두다, 그치다 한번 볼게요. 자, 우는 아이가 울음을 뚝 그쳤다 라고 하면 아이가 울고 있다가 이 우는 상황이 갑자기 울음을 멈춘 거예요. 멈춘 그런 상황에서 이 그쳤다 라는 표현을 강조해 주기 위해 뚝 그쳤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해되시나요? 수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1번 매출 뚝은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출 뚝은 매출이니까 치킨 판매라고 볼 수 있죠. 치킨 판매가 크게 떨어졌다. 크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기 의미는요. 자, 그러니까 내용이 이렇게 되겠네요. 치킨 업계에서 치킨을 파는 모든 사업하는 치킨 사업을 하는 모든 가게에서 치킨 가격을
올렸더니 그 결과 치킨 판매가 크게 떨어졌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자, 뒤에 보세요. 재료값 폭등. 재료값이라는 것은 치킨을 만드는 그 재료들이 되겠죠. 뭐 닭이라던가 밀가루, 뭐 기름 이런 거예요. 이 치킨을 만드는 재료의 값도 폭등했대요. 여러분들 폭등은 아시죠?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에요. 폭등은 갑자기 크게 오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뭐 가격이 크게 올랐어요. 뭐 무슨 비율이 크게 올랐어요 라고 할 때 폭등이라고 하죠. 뒤에 끙끙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끙끙이라는 단어도 여러분들 이해하셔서 1번 고르신 것 같아요. 끙끙이라는 것은요. 힘들거나 아파서 내는 소리를 끙끙이라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생이 심한 고열에 열이 심하게 났어요. 높은 온도로 열이 났어요. 머리가 엄청 뜨거운 거죠. 온몸이. 동생이 심한 고열에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끙끙 앓다라는 게 너무 아파하고 있다. 앓다 아프다 똑같죠? 크게 아파하고 있다. 아파하는 소리를 냈다 라고 볼 수 있죠. 또 들어보면요. 더운 여름철에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끙끙댄다. 끙끙대고 있다 라고 하면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끙끙은요. 자, 그럼 여기에서는 재료값도 같이 오르니까 이 업계가, 여기서 업계는 앞에 나온 치킨 업계가 되겠죠? 업계가 끙끙이라는 건 힘들어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당연히 아파하다 라는 의미는 아니겠죠? 힘들어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답을 한번 골라보면요. 지금 우리 단어 한번 봤고요. 자, 단어 한번 골라보면 이렇게 되겠죠. 치킨을 파는 곳들이 가격을 올린 후에 치킨 판매가 떨어졌는데 재료값까지 같이 올라서 이 치킨 업계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보시면요. 치킨 가격 인상, 치킨 가격 올렸다가 그대로 의미가 되죠. 치킨 소비 급감, 매출 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매출 뚝, 소비가 크게 떨어졌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옆에 보면요. 재료값 급등까지 겹치며 재료값 폭등, 급등 똑같은 의미가 됩니다. 뒤에 끙끙, 힘들어한다. 여기서는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힘들어한다, 끙끙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자, 이 외에도 지금 렌님이 3번, 4번 애매했는데 3번 골랐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3번에 힘들어하고 있다 이것도요. 끙끙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잘 고르셨어요. 자, 그런데 3번이 틀린 이유는 이것 때문이죠. 자이로 가격으로 인해서 치킨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치킨 업계가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치킨 매출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재료값도 오르니까 이것의 앞에 내용이 다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가 되겠죠. 치킨 업계가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틀린 부분은 앞에 부득이한 가격 인상, 치킨 재료 가격이 먼저 오르고 치킨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위에 나온 신문기사 제목으로는 찾아볼 수 없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매출뚝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매출이 치킨 판매가 감소했다라는 말이 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이익이 나지 않아 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이익이 나지 않는다가 치킨 판매 떨어졌다라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는 힘들기 때문에 3번 틀렸습니다. 자, 1번 볼게요. 자, 치킨 업계 치킨값 올렸어요. 자, 매출이 뚝 떨어졌어요. 똑같죠? 잘하셨어요. 치킨 재료를 대는 이들도 힘들어졌다. 여기서 힘들어졌다라는 표현도 끙끙이라는 의미와 같지만 이 업계가 앞에 나온 똑같은 치킨 업계지 치킨 재료를 대는 이들에 대한 이 업계의 설명은 아니겠죠. 자, 만약에 1번이 답이 되려면 뒷내용 단어가 이렇게 바뀌어야 할 거예요. 관련, 업계, 도, 끙끙 이렇게요. 관련 업계,
치킨 업계와 관련된 업계도 힘들어하고 있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 1번도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 보세요. 2번 치킨 업계 재료값 인상. 치킨 업계에서 재료값을 올린 거 아니죠? 치킨 가격을 올렸는데 재료값까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치킨을 사 먹지 않고 재료값은 올라가서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답은 4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렌님이 급등과 폭등을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셨군요. 조금 차이는 있죠. 급등이 매우 크게 오르다, 갑자기 오르다 라는 의미인데 급등보다 더 심하게, 더 크게 오를 때는 폭등이라고 하죠. 갑자기 크게 오른 폭이 훨씬 더 컸을 때는 우리는 폭등이라고 나타냅니다. 어느 정도로 크냐라는 의미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정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도에서는 폭등, 급등 비슷한 의미다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요. 여기 문장 표현 한 번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4번 보시면 A에다가 B까지 겹쳤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이런 문장 표현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거 의미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 의미는요. A와 비슷한 B의 상황까지 함께 일어나다, 함께 발생하다 라는 의미로 쓰일 때 A에다가 A도 있는데, A가 있는데 B까지 일어난다, 같이 함께 일어난다 라는 의미로 A에다가 B까지 겹치다 라고 사용합니다. 자, 이때 이 A는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일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토픽 6급을 받은 데다가 받았는데, 그런 데다가 이거 좋은 일이죠? 뒤에 학교에서 성적, 장학금까지 겹쳐서 받는다 라고 하면 뒤에 A에서 토픽 6급을 받는 좋은 상황이 있었는데요. 동일하게 좋은 상황. 성적 장학금도 받는다, 성적 장학금까지 받는다라는 좋은 상황이 같이 일어날 때 우리는 A에다가 B까지 겹치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반대로 안 좋은 상황에서 쓸 수 있죠. 남자친구와 헤어진 데다가 안 좋은 일이죠. 이번에 올해는 남자친구와 헤어졌어. 그런데다가 또 안 좋은 일, 직장에서 잘렸어요. 이 직업을 잃었어요. 직장에 잘리기까지 했다. 여기서는 이제 직장에 그만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겹치다 그대로 쓰려면 직장에서 잘리기까지 안 좋은 일이 겹쳐서 일어났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직장에서 잘리기까지 겹쳐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일이 매출이 뚝 떨어진 건데, 소비가 줄어든 건데, 더 안 좋은 일, 또 안 좋은 일, 재료값까지 올라갔네 이렇게 나타낼 때 소비 급감에다가 재료값 급등까지 겹쳤다, 일어났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더 좀 고급 표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상황을 A에다가 B까지 겹쳐서 일어났다.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났어. 주로 안 좋은 일과 관련해서 같은 의미의 표현으로는요, 엎친데 덮친 격이다 라는 속담도 있어요. 자, 이거는 한국 속담입니다.
속담 표현이 되죠. 자, 이때는 이 엎치다라는 게요, 엎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아프겠죠?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너무 창피하고 아플 것 같아요. 안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넘어진 내 위로 무거운 물건까지 떨어졌어요. 덮친 거죠. 아, 그래서 한 번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 위에 뭔가 이렇게 무거운 물건이 떨어져서 덮치는 상황까지, 안 좋은 상황이 더 이어서 일어난다 라고 할 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우리 방금 본 이 상황을 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 이거 사용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한번 보세요. 치킨 업계가 가격을 올린 후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안 좋은 상황이죠? 가격 올린 후에 매출이 뚝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재료값까지 폭등해서 업계가 더욱 힘들어졌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상황을 설명할 때 이런 격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더 안 좋은 상황, 폭등했다 라는 상황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테시카 캐슬리님 부정적 문장만 사용하네요 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 엎친 데 덮친 격은 안 좋은 일에 대해서만 써요. 안 좋은 일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라는 의미로만 사용합니다. 이 A에다가 B까지 겹치다는 좋은 일에도 쓸 수 있고 안 좋은 일에도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안 좋은 일에만 쓸 수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자, 완전히 넘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이 끙끙이 힘들어한다, 뭐 아파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번에 퀴즈 한번 내볼게요. 퀴즈. 여러분들 한번 문장으로 한번 표현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서 이 발동동은 어떤 의미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요즘에 이 발동동이라는 표현이 뉴스 이 기사에, 신문 기사에 조금 잘 나오고 있는 편이죠. 모모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떤 뜻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발동동이라는 표현은 멈추다라고 하셨어요. 마유님.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세요? 알 먹고 꼭 먹기의 반대 의미라고 하셨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티님. 자, 이거 볼게요. 자, 이 발동동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우리가 끙끙대다, 끙끙이라는 표현처럼 힘들어하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나 또는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 또 다른 표현은 어쩔 줄 몰라 한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 어쩔 줄 몰라 한다 라는 것은 이 방법을 모르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발동동은 어떤 일이 생겼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내 힘이 안 되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네 라고 생각해서 힘들어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다 라는 의미로 발동동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태풍으로 비행기 결항이라는 것은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비행기가 움직이지 않다. 결항. 비행기가
결자이지 않다. 또는 이 결자가 취소 이런 의미도 있어서요. 비행기가 취소되다. 예약을 했는데 비행기가 취소돼 버렸어요. 이걸 결항이라고 합니다. 속출은 뭘까요? 속출은 갑자기 많이 나오다. 갑자기 어떤 일이 많이 생기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런 뜻이 되겠죠? 태풍 때문에 비행기가 취소되는 게 갑자기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행객들이 어떻게 해요? 비행기 결항은 해결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다. 수아님 불안함이라고 하셨는데 그쵸? 이런 불안함과 힘들어하는 마음이 같이 있겠죠? 발만 동동 구른다 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만약에 문장으로 쓴다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태풍으로 인한 비행기 결항이 늘면서 많아지면서 크게 늘면서 속출이니까 크게 늘면서 이렇게 강조해야겠네요.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 결항이 많아지면서 급증하면서 여행객들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라고도 해도 되고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다. 또는 방법이 없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발만 동동 구르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 너무 힘들어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릴리님 화나다 실망하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서는 화나다 실망하다 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내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불안해하고 막 이런 의미가 있어요. 힘들어하고 불안함. 여기 담겨있는 의미가 감정이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런 의미로 이런 감정이 들 때 발동동이라고 씁니다. 당황하다. 그렇죠. 당황하다도 있겠죠. 당황함. 이것도 포함되겠죠. 당연히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나티님이 막막하다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막막하다도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막막하다라고 하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상황을 막막하다라고 하니까 막막해 하고 있다 라고도 나타낼 수 있겠네요. 막막해 하고 있다. 이렇게요. 렌님 발 동동 구르다랑 비슷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발 동동 구르다. 발을 동동 구르다. 명사로 여기서는 신문 기사기 때문에 발 동동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발 동동도 우리가 문제에서 보았던 끙끙처럼 어떤 상황이 잘 되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면에서는 같은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되시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두 번째 신문기사 제목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두 번째 문제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이 호평이라는 단어만 아시면 금방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자, 문제 푸시면서 좋아요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수업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쉬운 문제라서 그런지 몰라도 바로 답이 벌써 올라오네요. 자, 볼까요? 메이응우애님 어서오세요. 주말에 멤버십 가입하셨죠? 반갑습니다. 그 멤버십 회원을 위한 단체 카카오톡 방이 따로 있어요, 메이님. 그래서 바로바로 질문도 할 수 있고, 제가 과제 안내하거나 뭐 정보 있으면 올려드리는 방이기 때문에 멤버십 가입하셨다면, 그 단체 카카오톡 방에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하신 질문도 확인할 수 있고, 또 나도 공부하다가 이해 안 되는 거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답이
대부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보면요. 답은 1번이죠. 볼게요. 호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호자가 좋다 라는 뜻이고요. 이 평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호평이라고 하면 좋은 평가 라고 볼 수 있죠. 자, 의미 이렇게 되겠죠. 인주시에서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평가받아요. 어떻게 해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1번이 그대로 답이 됩니다. 호평이라는 단어만 알면 금방 답을 고르실 수 있겠죠. 이게 2019년에 생긴 사회 서비스인데요. 잠깐 간단하게 관련된 지식 말하면 한국에도 일자리를 다양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노인 일자리, 노인분들의 일자리로 새롭게 생긴 그 사회적인 그 서비스예요.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냥 간단해요. 병원에서 대학병원 같은 곳을 가면 너무 병원이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접수한 다음에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하는지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있죠. 병원을 가는 방법, 차가 없거나 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서 병원 가는 방법, 또 병원 이용 방법을 잘 모르거나 힘들어하는 어른들을 위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고 병원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옆에서 안내자 역할을 하고 끝난 후에 집으로 다시 모셔다 드리는 서비스. 이런 직업이 새로 생겨서 지금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지방에서도 막 여기저기 생기는 곳이 많은 것 같아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특히 나이 많으신 분들 있죠. 이제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가는 건데 젊은 사람들도 할 수 있지만 50대부터 70대까지 운전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 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이 일자리를 이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인기를 얻고 있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직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만들어 봤고요. 잠깐만요. 이거 취소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른 답 보면 시행할 예정이다. 이미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시행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 틀렸겠죠. 관련한 홍보활동 위에 안 나왔어요.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의견 모으다 이런 내용 없죠. 다른 것 보시면 되고요. 박차를 가하다 이거 볼게요. 박차를 가하다 전에도 한번 봤었는데 어떤 일이 잘 진행되도록 더 빠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주다, 응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박차를 가하다 라고 하면요. 이 박차라는 게 말 탔을 때 이렇게 우리가 말 탔을 때 그때 그림 그려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말을 탔을 때 사람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때릴 수 있는 배를 때릴 수 있는 그걸 박차라고 한다고 했었죠. 이 박차로 말을 때리면 말이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뭔가 힘을 주거나 응원하는 것을 박차를 가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넘어가기 전에 단어 하나만 보면요. 호평과 반대 악평 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호평은 좋은 평가죠. 악평은 반대로 안 좋은 평가, 나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할 때는 악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반대 단어 있다는 것도 여기서 한번 정리해서 보시면 좋겠죠. 별다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에 세 번째 문제네요. 이 세 번째 문제도 여러분들 먼저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좀 어렵나요? 약간 이전 문제보다 답이 좀 적게 올라오네요. 릴리님이 질문 하나 하셨는데 이거 잠깐 볼까요? 아까 악평과 이 호평 이거 봤었죠?
네, 이런 면에서 악화하다, 악화하다 반대말 호화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악평이 좋지 못한 평가, 호평이 좋은 평가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이 악화하다 보다는 보통 상황에서 악화되다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해요. 왜냐면 악화라는 단어 자체가, 이 악화 자체가 상황이 나빠지다,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람이 주어로 나오면 좀 늘릴게요. 네, 이렇게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또는 사건과 관련해서 이게 주어로 나오면 악화되다 이렇게 사용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다는 보통 주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주어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써야 돼요? 사람이 주어로 나왔을 때는 이게 사동으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이 이 상황이나 이런 사건, 이것을 악화시키다, 악화되게 만들다 이렇게 사용해요. 악화되게 만들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악화하다라는 표현은 좀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주로 악화되다 또는 악화시키다 또는 악화되게 만들다 라고 사용합니다. 릴리님 다 어렵습니다. 세나님 좀 어려워요 라고 하셨는데, 마지막 문제는 조금 단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이거 관련해서 볼게요. 그럼 악화되다 반대 무슨 말일까요?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 상황이 좋아지는 쪽으로 바뀌었으니까 악화의 반대는 상황이 좋아지다, 좋은 상태로 바뀌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네, 이전에 한번 그 신문기사 제목 만들기에서 이거 본 적 있었는데 제가 한번 단어 정리한 적이 있었어요. 악화되다의 반대 의미 기억나시나요? 완화되다. 완화되다도 비슷하긴 한데요. 완화라는 건 또 조금 다릅니다. 완화는 긍정과 부정 의미 둘 다 없이 긍정적인 상태이기도 하고 부정적인 상태일 때도 써요. 둘 다 어떤 상태나 상황이 조금 늦추어지다. 어떤 상황이 안 좋았었는데 그게 조금 좋아졌다. 좋은 상태였는데 그게 조금 안 좋아졌다. 이렇게 조금 더 낮춰졌다 할 때 완화라는 단어를 쓰고요. 이제 악화되다 반대로는 이렇게 써요. 호전되다 라고 씁니다. 이 호가 좋을 호자죠. 전이 바뀌다. 반전할 때 전이에요. 그래서 좋은 상태로 바뀌다 라는 뜻이죠. 밑에 써볼게요. 호전. 상황이 좋은 상태로 바뀌다, 좋아지다 이런 뜻입니다. 좋아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좀 단계별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악화되다, 나빠지다, 완화되다. 나빠지는 게 조금 멈췄다, 좀 천천히 나빠진다, 더 좋은 상태, 호전되다. 이런 순서로 조금 더 좋게 바뀐다. 가장 안 좋은 것, 중간, 좋은 것 이렇게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릴리님 덕분에 단어 한 번 더 반복해서 볼 수 있었네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답은요. 자, 1번이 답이 됩니다. 1번 맞추신 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문제 맞추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단어들이 열풍이라는 단어, 그리고 일침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려웠겠죠.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단어를 아셨으면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내용 보면 설탕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져 라고 되어 있어요. 경계심 뭘까요? 경계하다, 경계하는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 경계라는 뜻 자체가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탕에 대해서 이게 단 것에 대해서 단맛에 1번을 고른 분만 없어요. 그러네요. 다 2, 3, 4는 있는데 제가 너무 어렵게 냈나 봐요. 이거 한번 볼게요. 설탕을 조심해야 해. 단 것을 너무 많이 먹으면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설탕 먹을 때 조금 먹어야 돼. 조심해야 돼. 주의해야 돼. 라는 이 경계심이 무너졌대요. 무너졌다는 거는 없어졌다라는 뜻이 되겠죠. 설탕에 대해서 조심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의 이 원인이죠. 탕후루 열풍 때문에 열풍에 이 김평론가라는 사람 일침했다 이거예요. 일침의 내용이 이 말이 됩니다. 일침은 뭐냐면요. 꾸짖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꾸짖다 뭐예요? 나무라다, 야단치다 이런 의미예요. 지적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비판하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침을 가했다라고 하면 꾸짖거나 나무라거나 야단치는 혼내는 건데, 만약에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 일침을 가했다라고 하면요, 지적하다, 비판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주로 일침이라는 표현은 일침. 이 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바늘이에요, 바늘. 이 바늘, 날카로운 바늘로 하나의 날카로운 바늘로 사람을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찌르니까 당연히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깜짝 놀랄 수 있게 이거 잘못됐구나 생각할 수 있게 지적하다, 비판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침을 문장으로 쓰면 일침을 가하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문장에서 일침하다 뭐 이렇게 안 쓰고요. 일침을 가하다 라고 써야 돼요. 이해되시죠? 테시카 캐슬리님이 신문기사 문제 다 고급 단어 사용해서 어렵네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라고 하셨는데, 그죠? 신문기사 문제가 사실 단어 모르면 찍을 수가 없죠.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평소에 조금 이런 단어들, 신문기사에 나오는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 고급 단어들을 일침과 같은 의미의 단어는 뭐가 있지? 이렇게 한 가지씩 정리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해요. 자, 그래서 보면요, 문제에서 일침과 관련해서 지적했다 볼 수 있겠죠. 관련된 단어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침, 지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단순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침은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공격하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비판하고 지적하고 꾸짖고 야단치고 혼내고 이런 의미가 있을 때 우린 일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일침을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보면 좀 의미가 맞지 않습니다. 그럼 내용 정리해보면 이거죠. 탕후루 열풍이라고 됐는데요. 이 열풍도 설명해야겠네요. 이거는 밑에 이렇게 놓을게요. 자, 오늘 제가 이 문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열풍이라는 단어 때문이에요. 이 열풍이라는 단어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할 단어들이 있습니다. 열풍, 순풍, 역풍. 다 풍자가 붙었죠? 관련돼 있는 단어들인데 이런 단어들이 신문기사에,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뉴스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이 뒤에 붙은 이 풍자는 다 의미가 뭐냐면 바람이에요, 바람. 자, 여러분들 배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렇게 노를 저어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앞으로 가야 돼요.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가야 돼요. 렌님이 일침을 부정적인 상황이라고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틀리셨구나. 자, 그럼 볼게요. 이게 노를 저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때 바람이 어떻게 부냐면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이 노를 좀 천천히 저어도 이 바람 덕분에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겠죠. 네, 이것을 순풍이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불어준다라는 뜻이 돼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바람이 잘 불어준다. 그래서 어떤 일이 순조롭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지거나 진행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당연히
비유적인 표현이 되겠죠. 비유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여기 사용되는 순풍, 열풍, 역풍 다 비유적인 의미의 단어들이에요. 자, 그런데 반대 한번 볼게요. 반대. 자, 이번에는 바람이 이렇게 내가 가고 싶은 이 방향대로 불지 않고 반대로 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이 앞쪽으로 가고 싶은데 바람은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노를 젓는데 더 힘들까요? 아니면 안 힘들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이제 앞으로 가려면 이 바람까지 이기고 가야 되니까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역풍은 순풍의 반대 의미예요. 똑같이 비유적인 의미이긴 한데 어떤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뭐 더 힘든 상황이 그렇죠. 릴리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이야기하시는 힘든 상황이에요. 잘 해결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 반대로 내가 원했던 것과 반대로 앞에 의미 이게 있어요. 내가 원한 것과 반대로 뭐 잘 해결되지 않고 힘든 상황이 일어난다. 힘든 상황이 계속된다라는 의미로 역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기사에 보면 뭐 국회에서 무슨 김 국회의원의 무슨 행동, 어떤 행동이 역풍을 맞았다. 역풍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 김 의원의 행동이 김 의원은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겠지, 좋은 결과를 얻겠지라고 기대하고 행동했는데 그것과 반대로 사람들이 반대할 때 오히려 더 상황이 힘들어졌을 때 역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열풍은 뭘까요? 열풍. 이 열풍은요, 이 열자가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강하게, 크게, 거세게 부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열풍이라고 하면요, 비유적인 의미로 어떤 상황이나 일이 큰 인기를 얻다. 기세가 강해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기세가 강해지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최근 들어 뭐 BTS 그 다음에 블랙핑크 등 K-팝 스타들이 전 세계적인 이 전 스타들의 열풍이 거세다. 열풍이 거세다라고 하면 이 BTS나 블랙핑크 같은 K-팝 스타들 그 인기 있죠. 이 기세가 강해지다.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런 K-팝에 대한 이런 상황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기세가 강해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유님이 열풍이 핫하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정확해요. 맞아요. 열풍은 핫하다. 지금 현재 가장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사람들이 너무 열광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열광하다. 어떤 일에 너무 관심이 많고 열광하다, 핫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 이거죠. 탕후루 열풍이 불고 있어요. 사람들이 탕후루에 너무 관심도 많고 탕후루가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런 열풍에 대해서 김 평론가가 뭐라고 말하냐면 탕후루 너무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설탕이 위험하다라는 생각, 설탕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한다, 비판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탕후루 아세요? 탕후루? 유튜브 보면 그 탕후루 만들기 막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일 사면 한 번씩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는 과일은 그냥 과일로 먹는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잠깐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설탕물을 겉에 코팅처럼 입혀서 먹는 건데 이렇게 탕후루 원래 중국 간식이었는데요. 갑자기 여기 보이시죠? 탕후루 열풍 전문가 경고라고도 나오는 것처럼 이게 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건강을 망가뜨릴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탕후루가 많아지면서 탕후루 팥빙수도 나왔다고 해요. 소피님 탕후루 요즘 너무 인기예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렌님 설탕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거 설탕으로 겉을 이렇게 묻힌 거예요. 과일 겉에 뜨거운 설탕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빠르게 차갑게 굳혀서 이걸 먹을 때 겉에 이 설탕으로 코팅된 부분이 이렇게 아삭 이렇게 깨져요. 안에 과일이 나오면서. 근데 이렇게 아이스크림에 탕후루를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단 것에 더 달게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설탕을 너무 많이 먹는다, 건강이 위험하다라는 지적까지 요즘 나오고 있대요. 릴리님 당뇨병 조심해야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이런 단 것들을 너무 많이 먹으면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죠. 특히 당뇨병 같은 거 걸릴 수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도 탕후루가 열풍인데 너무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러면 설탕을 조심하는 것, 건강에 대한 그 주의가 없어져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죠. 내용 보시면요. 김평론가 다 똑같이 나와 있는데 위에 나와 있었던 이 탕후루 열풍을 탕후루에 대한 지나친 관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같은 표현으로는 탕후루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것도 탕후루 열풍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에 대해서 뒤에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경계심이 무너졌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경계심이 무너졌다. 라고 일침 지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 보면 탕후루를 둘러싼 논쟁이라는 것은 탕후루 먹어야 돼, 먹지 말아야 해, 찬성과 반대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여기에서는 열풍이라는 단어만 나와 있으니까 반대 의견은 없었어요. 틀렸고요. 뒤에 보면 당의 부주의함, 이거는 앞에 당에 대한 경계심 무너졌다. 이런 똑같은 의미 설명이 되겠죠.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부주의함. 볼 수 있고요. 마지막 4번 탕후루가 건강에 이상을 줄 수 있다. 이게 건강에 대한 경계심이 무너졌다. 관심이 줄어들었다. 볼 수 있고요. 조심스레 제한 아니죠. 왜요? 일침하고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강하게 비판한다. 지적한다. 라고 볼 수 있어서 1번이 답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이 열풍과 일침 기억하셔야 되고요. 또 열풍과 관련해서 순풍, 그리고 순풍과 반대되는 뭐였죠? 역풍, 그리고 열풍까지 관련된 비유적인 의미의 단어들 좀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 해도 기억하기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로 만들진 않았지만 이 열풍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신문기사 제목들도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좀 크게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너무 수업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문제로 다 만들지는 못하고 대표적으로 이거 하나만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이 역풍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열풍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사용됐습니다. 여기 의미 보면요. 아이가 여자 손님에게 소스를 묻혔어요. 손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 거 보면 아마 식당에서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아이가 실수로 손님에게 소스를 묻히니까 이 손님이 맘충이다 하고 욕을 했대요. 맘충이다 라고 욕을 했대요. 이 맘충이라는 단어가 표준어가 아니고 신조어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한국에서 뉴스 또 보면 교육 때문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죠. 교육 문제. 집에서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정교육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본적인 예절 교육. 다른 사람에게 예의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교육 또는 공공장소에서 공공질서 예의
공공장소, 여러 사람이 같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 또는 식당 이런 곳에서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그리고 이거 공공질서 예의와 관련한 이런 교육을 시키지 않았을 때 그런 어머니들, 자기 자식들의 편만 드는 그런 부모들을 한국에서 좀 신조어로 맘충이라고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이의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 부모다, 엄마다 라는 의미로 맘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여자 손님이 아이 때문에 피해를 입으니까, 아이가 피해를 주니까 이 맘충이다 라고 욕을 했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 아이의 엄마겠죠? 이 아이의 엄마가 하소연을 했어요. 하소연. 하소연이 뭐예요? 억울하거나 억울한 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호소하다, 이런 뜻입니다. 나 억울해요, 내 말 좀 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는 것을 하소연이라고 해요. 하소연. 답답한 일에 대해서 하소연하다 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 이 엄마의 하소연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 아이가 잘못했네, 엄마가 잘못했네 라고 되려 나무랐어요. 역풍을 불었다, 역풍을 맞았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엄마의 하소연이 도리어, 반대로 라는 뜻이에요. 도리어, 되래 라고 하는데요. 반대로 사람들의 역풍이니까 이 하소연에 대해서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반대 상황이 돼버리는 역풍을 맞았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마유님, 충이 욕이에요 라고 하셨는데, 네, 여기서는 충이 붙으면 요즘에, 근데 표준어 아니에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신조어 중에 충이 붙으면 다 비난하는 말이 됩니다. 이런 말 진짜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비난하는 틀딱충 이렇게 쓴다던가, 엄마들 비난하는 맘충 이렇게 쓴다던가, 또 아무튼 충이 붙으면 다 비난하는 말이에요. 이 충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벌레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역할을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가 없다, 이런 낮추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런 표현은 되도록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왜냐면 모욕적인 단어잖아요. 욕설이니까 되도록 비판은 하되 비난은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단어는 쓰면 안 된다. 오히려 사회적인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용 정리하면,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도 각자, 지금은 시간이 없지만 각자 한번 이거 다시 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아이가 식당에서 여손님에게 피해를 주어서 엄마가 욕설을 듣자 이에 대해 하소연한 것이 오히려 비난받게 되었다. 조금 더 다듬어 보면,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이가 식당에서 여자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서 엄마가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해서 하소연했어요, 사람들에게. 그게 오히려 되레 이런 의미가 되죠. 똑같이 되레 비난을 받게 되었다, 역풍을 맞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보면 한 푼이라도 아끼자, 고물가, 물가 상승 우리 전에 했었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요. 고물가 속 짠물 소비 열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열풍 인기를 얻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짠물 소비라는 것은 소비를 줄인다,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짠물 소비,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물가 속에 물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물가 상승 속에서 전략하는 소비가 인기를 얻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내용 정리해 보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전략을 실천하는 것이 인기를 얻고 있다. 사람들이 전략을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릴리님, 선생님, 푼은 무슨 뜻인가요? 여기서 한 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푼은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예전에 그 엄청 과거에 한국 그 조선시대 있죠.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뭐 영조, 정조 막 이렇게 나오는 그 조선시대 과거에서는 한국의 그 돈을 세는 단위가 원이 아니라 푼이었어요. 푼. 한 푼, 두 푼, 세 푼 이렇게 셌어요. 돈을. 그래서 아직까지 한 푼이라고 하면 조그마한 돈, 매우 작은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한 푼이라고 하면 매우 작은 돈, 크지 않은 돈, 매우 작은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오늘날로 치면 뭐 한 10원, 뭐 100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가치로 한 푼이라고 하면 이 10원도 이 100원도 좀 아껴보자. 작은 돈부터 아끼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나티님 요청 명령하면 더 거절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쓰지 말고 말라고 하면 더 많이 쓰게 돼요. 이 소비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거군요. 이게 전략하자라고 하면 더 많이 쓰게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그 관련된 신문기사 제목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자, 오늘 살펴본 문제에서 몇 가지 표현들 많이 나왔었죠. 특히 첫 번째 문제에서는 이 뚝, 끙끙, 그리고 발, 동동 관련된 단어 봤었고요. 두 번째에서는 호평, 자, 호평과 반대되는 단어들도 같이 정리했었었죠.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열풍, 순풍, 그 다음에 역풍, 일침 이런 단어들 같이 연결해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